네. 오늘 공기업 합격한, 아, 네,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11명 뽑는 자리였고요. 서류가 한 100명 정도 지원했는데, 네, 서류에서 한 220명 정도 뽑았고, 2명을 뽑았습니다. 맙소사 50대 1은 없네요. 진짜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 1학년 때 F 2개씩 맞고, 평균이 2점 초반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1학년 때부터 기초를 좀 탄탄히 했으면 훨씬 더 쉽게 음,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좀 많이 남아요. 지금 CB님께서 여기 멘토링 참여해 주실 분인데 공기업 관련 질문사항이 만약에 있으면 제가 아는 한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기업 얘기가 굳이 나왔으니까 한번 CB님께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해볼까요? CB님 안녕하세요. 잠깐 음소거 푸실 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공기업 합격한, 아, 네,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합격하셨어요? 국가철도공단 합격했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요즘 경쟁률 엄청나게 어마어마할 텐데 몇 대 몇이었나요? 일단, 그, 11명 뽑는 자리였고요. 네, 서류가 한 100명 정도 지원했는데, 서, 1100명. 네, 서류에서 한 220명 정도 뽑았고, 네, 그리고 필기를 봐서 이제, 네, 22명을 뽑았습니다. 맙소사 50대 1은 없네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면접이 22명 봐서 이제 오늘 11명 안에 들어서 이제 합격 통지 받았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제 단톡방에 원래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 어떠한 연유로 네네네. 제 단톡방 또는 멘토링까지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그 유니스터디 한 10월 그쯤에 이제 프리패스 신청해서 작년 10월에. 아니 올해 10월입니다. 아, 올해 10월에?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좀 일단 먼저 제가 일반 기계사 자격증은 이미 취득한 상태였고 네. 좀 공기업 전공 준비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아, 이제 그러시구나.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네네네. 샘플 강의를 듣고 이제 그 강의를 좀 들어야겠다 결심해서 들어서 지금 고체역학이랑 연력학 들었고 음, 유체를 남겨둔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보는 전공 시험들은 유체 쪽이 좀 많이 네,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정도만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어요? 네, 전 도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네네. 축하드려요. 진짜 너무너무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발표가 났나 봐요. 네, 오늘 발표 났는데 제가 좀 음, 밖에 있다가 단톡방 봤는데 또 공기업 관련된 얘기가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네, 맞아요.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드리려고 좀 안 늦게라도 참여를 그래도, 했습니다. 네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공기업을 네네. 실제로 다니고 계신 3년차 분께서 멘토링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네네네. 잠시만요. 제가 일단은 우리 단톡방에다가 오늘 합격하신 분께서 참석하셨다고 제가 한 번만 공지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WW님에 대한 답변을 CB님께서 조금 좀 해주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학생과 동시에 약간 지금 대학원도 고민하고 있는 어떤 지금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네네. 준비하셨을 테니까 분명히 대학원도 고민을 하셨을 거고 정말 자기의 입장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주실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물론 우리 서로 안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같은 갖춤표 회원이니까 한번 얘기를 그죠, 좀 그죠.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당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공기업에 대한 진로를 결정한 이유는, 일단, 안정적인, 네, 정년에 끌려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실 이제, 대학원은 고민 안 해본 건 아닌데, 제가 학부 2학년부터 한 4학년까지 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CA 해석, 네, 쪽이었고, 그 관련된 과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거를 좀 더 잘할 자신도 없었고, 좀 취업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좀 공기업이 이제 요새 블라인드로 많이 채용을 하니까, 네. 좀 학벌이나 이런 거를 좀 배제시키고, 좀 오로지 좀, 네, 필기 시험으로만 합격할 수 있는, 네,
그 점을 좀, 네,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합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좀 공기업을 진로를 선택해서, 네, 공기업, 네,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네, 공기업이라는 시험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이게 시험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워낙 전공에 대한 질문도 많이 물어보니까 전공에 대한 또한 자신감이 좀 있어야 좀 이거 네네. 해볼만 하겠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좀 생기나 봐요. 저 사실은 제가 공기업이 올해부터 좀 전공 시험이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사실은 그 네. 전에는 이제 NCS라고 해서 음, 국가직무표준능력시험으로 해서 이제 의사소통이나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좀 인적성 같은 시험만 보면은 면접을 네, 면접 전형으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NCS만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사를 좀 대충 따고 음. 네, 이제 NCS만 좀 올인해서 합격해야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가지고 임했는데 네. 막상 올해가 바뀌니까 이제 전공 시험도 같이 본다 해서 좀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공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공 시험은 일단 사지선다나 오지선다로 해서 무조건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음, 또 기업마다 좀 그 미리 공지를 해줘요. 어떤 분야를 본다. 근데 보통은 이제 재료역학, 이제 연력학, 육체역학, 그리고 이제 기계 일반이나 아니면 이제 기계 일반 대신 뭐 기계 설계, 뭐 기계 재료, 공작법 이런 거 좀 나와요. 아, 그렇구나. 일단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잘 붙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감격스럽고 참 축하드리고요. 오늘 일단 네네. 멘토링은 WW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좀 네네네. WW님의 어떤 입장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WW님, 네네. 일단은 뭐 지금 원래 질문이셨던 게 뭐 공기업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한 이제 뭐 대학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연구 분야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이런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거 외에도 어차피 지금 공기업도 붙으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다른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WW님. 혹시 물론 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시비님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혹시 다른 질문 같은 거 갑자기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WW님? 어, 네, 일단은, 합격하신 걸 또 축하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번에는 공조냉동 기사를 땄고, 아, 진짜 대단하다. 일반 사람 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그다음에 일반 기계 기사는 1차를 합격한 상태고 내년 4월에 2차를 칠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네. 지금 군대 휴학 중인데, 복학 전에 이제 쌍기사를 따고 학교를 복학할 생각인데, 혹시 그 면접 때 이런 쌍기사를 딴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면접 때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쌍기사 자체가 좀 공기업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서 좀 가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서류 전형에서도 받고 또 필기를 보면은 그 필기에 대한 퍼센티지나 점수를 어, 네, 받아요. 그 기사로 인해서. 그래서 일단 쌍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네, 충분히 다른 지원자보다 좋은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NCS를 준비하는 기간과 어떤 준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답변 드릴게요. 일단 NCS 스터디를 주로 했어요. 1월 달부터 스터디 시작해서, 초기에는 주 2회 정도로 한 5시간씩, 네, 스터디를 했는데, 5시간 동안 봉투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기업 포커스된 모의고사를 2회를 풀고, 그 1회 풀고, 네, 각자 못 푼 문제들 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좀 네, 괜찮은 풀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스터디원들이랑 공유하고,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총, 네, 2번씩 해서 지금까지도 진행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네. NCS 준비 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초반 6개월에서 막 엄청 크게 더 이상 늘진 않았어요. 근데 NCS라고 하는 게 뭐 기간이 뭐 누군가는 뭐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길게는 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NCS를 일단
진짜 잘 보이려면은 어떠한 준비라든가 어떠한 좀 이렇게 준비를 좀 미리 좀 해야 될까요? 네, 질문, 너무 좋은 질문 같고요. 사람마다 진짜, 네, 좀 NCS 막 타고나야 된다 이런 사람 소리도 많은데, NCS는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응용 수리를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못했어요. 근데 NCS에서 응용 수리 부분을 응용 수리 부분이 심심찮게 나와서 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자 인강도 찾아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또 버릴 부분을 좀 확실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NCS 자체가 한정된 시간 내에서 많은 문제를 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 거의 모든 문제를 푸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보고 한 80% 문제를 풀되 정답률을 한 90% 정도로 가져가면 한 72점 정도로 그래도 합격선에 좀 근접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네네. 그 WW님 이거 외에도 아마 직접 또 궁금하신 게 몇 가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또 질문해 주세요. NCS 그 제가 중간에 좀 잠깐 질문해서 죄송해요. 좀 궁금했어가지고 WW님도 질문해 주세요. 혹시 아, 있으실까요? NCS 관련된 거는, 이제 좀 해결이 됐는데, 이제 대외 활동 같은 거는 어떤 걸 준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인턴에 유무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인터넷 일단, 유무인가요? 예,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거는 대외 활동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혹은 이제 어떤 사기업이라든가 어떤 인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인턴의 경험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 때 이제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엮어서, 네, 많이 자소서에 기재를 했고요. 인턴상 같은 경우에 따로, 네, 기재하는 란이 있었을 때, 네, 경험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근데 그 네네.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그 적어주셨다고 했던 그 산학협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몇 학년 때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신 건가요? 네, 일단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제, 여름방학 기간 한 2개월 정도? 네네. 좀 포커싱해서 집중하고, 학기 때는 좀 설렁설렁해서, 음, 여름방학 기간에만 좀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제가 이제 알고 계시던 이제 교수님이 이제 연구년을 가셔가지고, 이제 3학년 거의 말부터 이제 중장비 구조에서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거의 1년 동안 네, 했습니다. 그럼 이게 거의 학부 인턴과 비슷한 프로젝트네요. 네, 저는 인턴 경험으로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인턴을 명시하는 란에는 이제 따로 기재는 안 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2학년 여름방학이면은 진짜 1학년 네네. 끝나고 한 학기 딱 지나가지고 여름방학인데 어떻게 그때부터 이렇게 대외활동 그냥 일반적인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라 참 어떻게 이렇게 연구실에 인턴과 같은 그런 좀 무게가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참 너무너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이와 더불어서 또 궁금한 게 그러한 프로젝트를 적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공기업에 들어갈 때 그러한 경험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그 도움 관련된 질문이 WW님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실 제가 이번에 붙은 국가철도공단 같은 경우에 제 직무 경험이랑 경험사항을 하나도 안 썼거든요. 아, 나머지 들은 교과목만 썼고, 그리고 자소서를 주로 보는 기업이어서, 음, 네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뭘 하냐보다 그걸 하면서 어떤 걸 얻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 좋은 그, 이, 말씀이십니다. 그쵸. 네.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어떤 결과를 본인이 어떤 네, 역할이었는지, 그거를 좀, 네,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본인의 역할을 좀 더, 네, 좋은 역할을, 음, 약간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물론 잘 알죠. 근데 네네. 참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뭔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좀 네네네. 약간 주인의식을 갖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뭔가 좀 얻어지는 것도 있고 스스로 또 생각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게 네, 결국 맞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얻는 생각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WW님, 혹시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해 주실까요? 아니요. 지금, 다 해결돼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네네, 제가 어느 정도,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 해결이 됐다고 혹시 하시면은, 그, 아까 아마 WW님을 제가 이번에 만나면서 들었던 이기 때문에 또 같이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학생분들 중에서 다양하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을 준비할까, 공기업을 갈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 아니면 대학원을 갈까, 여러 가지 창업을 할까, 여러 가지의 진로가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요즘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뭐 삼성전자 뭐 이름은 들어봤 뭐 다들 삼성전자 좋다고 하지만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경쟁률을 틀어야 되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공무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고 공기업도 너무너무 힘든데 어쨌든 또 대학원 같은 경우는 내가 연구라는 거에 평생 관심도 안 가져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선택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등록금까지 내면서까지. 그러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는데 우리 CB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그 많은 옵션들 중에서 난 공기업을 가야겠다.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고 뭐 10개월 또는 1년 넘게 준비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단 거기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유로 공기업을 좀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일단,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프로그램, 뭐 취업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좀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다, 음,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공기업, 중견기업, 이제 그리고 대기업 관련된 설명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대기업이나 이제 공기업 물론 다 가고 싶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좀 공기업이 제 성향이랑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좀 선택을 했고, 좀 늦게 선택을 하긴 했어요. 4학년 2학기 때 이제 선택을 해서 졸업을 하고 기사를 따고, 네, 이제 공기업 필기를 준비한 건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네네. 졸업을 한 다음에 준비를 시작해서 기사를 따고 합격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되게 그것 좀 특이한 케이스죠. 네,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졸업을 하고, 네, 다 취업기를 나서니까, 저는 그리고 좀, 네, 네네. 혹시 그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내가 여러 가지 뭐 취업이라든가 사기업 취업이라든가 공기업 취업이라든가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막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었는데 자기가 성향상 공기업을 가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네. 이유로 자기는 어떤 성향이었고 공기업은 약간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네, 일단 저는 좀 손윗 사람들이랑 좀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을 안 느끼는 편이거든요. 제 어떤 사람들이요? 군대에서도 그 윗사람들이랑, 네네네네네. 네네, 상사분들이랑 좀 일하는 게 좀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별로 안 느끼는 편이고, 군대에서도 좀 상급 부대에서 높은 계급 음, 분들이랑 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성향상 그 공기업이 아무래도 사기업보다는 이제 좀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네, 알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그런 사회, 그 계급 문화? 네, 일단 그 사내 생활에 좀 더, 네, 좀 적응할 자신이 있어서 좀 선택을 했어요. 대기업보다는. 네,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공기업을 준비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나는 공기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마음은 먹더라도 지금 방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1100명이나 지원했을 때 20명 정도밖에 안 뽑는 그 높은 경쟁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이는 기회비용 시험을 준비했을 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약간 모르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이걸 해야겠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떨어질 것에 대한? 사실 진짜 많이 불안했고, 취준 생활 내내 그냥 그냥 불안감을 네,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 기업의 필기 합격 통보가 있기 전이 거의 11월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그냥 같이 뭐 다른 기업이랑 병행을 공기업 말고 다른 그냥 사기업이랑 병행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 이하부터서 좀 공기업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말은 공기업이 보통 적부 전형이랑 서류에서 거르는 그런 기업으로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적부는 이제 자소서에 오탈자나 뭐 그냥 성실하게만 쓰면은 시험 볼 기회를 주고 서류 전형은 이제 20배수, 30배수로 해서 그 인원들만 시험 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데 죄송한데 저는 제가 네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도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적부 전형이라는 건 약간 학적부 약간 이런 그런 적부 전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 아닙니다. 그냥 적합한지 이제 네, 불합한지 그 정도. 네. 적합한지 불합한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네네.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류를 내기만 하면은 그냥 쉽게 바로 시험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회사가 있고 아니면 아예 네네. 서류부터 얘가 정말 이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맹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어쨌든 뭐 우리는 준비하는 입장에선 다 준비해야 되니까 뭐 네네네. 그냥 낼 수 있는 데는 그냥 내는 거고 시험을 네네네. 정말 그 서류를 잘 준비해야 되는 데는 위주로 해가지고 잘 그걸 써야겠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서류를 20배수 거르는 데서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적부 전형이라고 하는. 아니 그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이제 저는 합격을 했고 적부 네네. 전형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진입 장벽 시험 볼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공부만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던가 네, 좀 경쟁률이 좀 더 많이 치열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용어를 헷갈려야 돼요. 그러니까 적부 전형이라는 거는 네네. 진입 장벽이 낮다는 얘기니까, 아무나 시험 볼 수 있게 그냥 대충 보는 게 적부 전형이고, 이제 지금 네네. 합격하신 곳은, 어, 서류 전형에 대한 적합한 게 딱 맞았는데, 운이 좋게 딱 합격하셔가지고 시험을 봤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여러 가지 회사 중에서 제가 이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 딱 네네. 그렇게 딱 관심을 갖게 된 게 원래 약간 전략적으로 그 회사를 가고 싶어서 그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뭐 지원자의 입장으로서 여러 개의 회사를 막 낚싯대를 걸쳐놓듯이 이렇게 걸쳐놨는데 우연하게 딱 잘 잡혀가지고 그게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떤 거예요? 어떤 케이스세요? 어, 관심이 있기도 했는데 음, 그래도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쵸. 뭐 그건 당연한 네네. 거죠. 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게 많이 유리한가 봐요. 거기 서류에서 한 번만 붙으면은 시험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확 줄어드나 봐요. 네네. 일단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적부 전형이라서 그 시험 보는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 필기 경쟁률만 해도 1대에 막 100몇, 200몇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엔 이제 20배수를 보면은 거의 이제 10대 1 정도 확 낮았네요. 경쟁률이라서 확 네네. 낮았네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할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정말, 그래도 사실 10대 1이라는 게 확 낮아졌다고 얘기를 했지만, 10대 1이라면은 우리 옛날에 한 반에 한 30명 있었을 때 3명 붙는다는 얘기인데, 그 반에서 3등 하기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참 어렵네요. 그 허수도 많나요? 네, 허수도 많은 게 제가 이번에 어 원래 220명 정도가 240명 정도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음. 한 4, 50명이 시험을 응시를 안 했어요. 안 왔다고요? 네네네. 뭐 그래도 그러면 뭐 원래 80%네. 네네. 그래서 10대 1보다 또 더 낮은 경쟁률로 네네. 그렇구나.
하여튼, 와, 이게 제가 기대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 마침 또 WW님께서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면서 약간 이런 기계공학 전공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서, 본의아니게 또 이렇게 오늘 합격하신 분의 소중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WW님 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다른 분, 공기업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채팅창 통해서 하면 제가 대충이라도, 제가 직접 대신 전달을 해드릴게요. 혹시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좀 물어봐 주시고요. 일단은 저도 시험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해 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막 합격하셨으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기대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냥 한 가지 더 그냥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회사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셨을 때 사기업보다는 공기업과 좀 나의 성향이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예 다른 옵션인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원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일단, 창업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스타트업 이런 게 좀 관심이 처음에 많이 갔었거든요. 네네네. 이건 좀 보수적인 성향과 다르게 좀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서, 음, 물론 보수적인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도 좀 사람 만나는 거, 좀 대화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일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게 사실 이분법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네네. 시비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윗사람들의 어떤 얘기에 잘 경청할 줄 알고 그들의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내가 잘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됐다. 뭐 이런 거지. 뭐 수직적인 구조를 좋아한다. 수평적인 거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 우리 네네. 젊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윗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있고 플러스로 이렇게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으쌰으쌰 이렇게 해서 일하는 거를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뭐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이게 산학 프로젝트랑 관련돼 있는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에 관심을 좀 갖게 되셨나 봐요. 어, 음,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산학 협력했던 거는 이제 CA 구조 해석이라서, 음, 이거 창업 쪽은 그냥 새로운 이제, 네, 이런 구조 쪽은 아니고 그냥 새로운 제품 좀 개발 쪽? 네, 좀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일단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2학년 때 교내 공모전 참여해서 입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너무 네네. 스펙이 화려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아까 공기업 합격하신 거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했는데 뭐 네네. 블라인드만 학교만 빼고 나머지 다 보면은 엄청나게 화려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그냥 다소서 한 항목 정도? 네. 이거 참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창업까지도 좀 고민을 해보셨군요, 옛날에는. 네네. 왜냐면 또 국가 정책이나 학교 정책에서 창업에 대한 그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또 이런 지원 받으면서 하면은 이제 좀 리스크 줄이면서 음, 좀 키워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주위에 창업한 친구도 있는데, 음, 네네. 그 창업, 네네. 그 친구 보면은 되게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해서 좀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죠. 그렇게 참 네네. 자기가 하고 네네네. 싶은 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삶을 설계해 나가고 나아가는 모습 보면은 참 주위에서 보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사실 뭐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시비님 이렇게 보고 계시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붙으셔가지고.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예, 또 네, 얘기해 주세요. 아까 죄송합니다. 말 끊어가지고. 네네. 아, 근데 저는, 좀 약간 교수님의 대단함을 또 덕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요? 일단, 제 덕이요? 네네네. 왜요? 뭐, 갑자기 왜? 다, 네. 이제 다시 전에 얘기해서, 이제 일반기 기사를 좀 대충 땄다는 게, 이제 필기 60 초반에 또 실기도 60 초반으로 해서 그냥 딱 자격증만 따려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론 부분이 조금 많이 부실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의 그 고체 역학과 연력학, 제 열이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열을 제일 먼저 들었는데, 듣고 나서
이제 학부 때 들었던 내용이랑 이제 오버랩이 되고 좀 추가되고 보충되면서 공기업 이제 전공 시험을 볼 때 열 관련된 거에서 굉장히 좀 자신감이 막 많이 차가지고 좀, 네, 점수가 더 상승되는, 네, 아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일단은 갑작스럽지만 이렇게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사실 여기 단톡방 외에 지금 멘토링 하고 있는 이 공간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을 앞으로 보게 되실 정말 많은 대학생들, 그 중에서는 공기업도 희망하고 있고, 뭐 혹은 대학원도 고민하고 있고, 아니면 창업도 고민하고 있는 정말 수많은 기획과 대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고, 실제로 창업 비슷하게 공모전도 입상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부도 잘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공기업도 합격해 보신 어떤 선배로서 자라나는 어떤 이제 새싹들 그리고 후배님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취업 선상에 서거나 또 진학 진학할지 내첩할지 고민 선상에 서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 텐데 일단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좀 진중하게 고민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 또 들어가서 또 안 맞으면 좀 쉽진 않지만 나와서 다시 또 진로 선택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네, 유니패스 가점표 강의 꼭 잠깐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건 됐습니다. 깜짝 놀랐네. 아유, 누가 뭐 섭외한 사람 같잖아.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요. 그, 그냥 갑자기 이게 내가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좀 그냥 궁금해서 그 네네. 보통 요즘 대학생이시잖아요. 지금 졸업 막 하시고 이제 막 붙으셨으니까 20대 중반 후반이실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요즘 대학생들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물론 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약간 시비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관심이 없었지만 결국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느낌은 뭐냐면 1학년 때, 2학년 때는 학점 관리 잘하고 3학년 때는 학부 인턴 통해서 연구 실적 많이 열심히 그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학점 바탕으로 해서 3학년 2학기 때는 뭐 교환학생을 갔다 왔다가 4학년 1학기 때는 뭐 하고 여름방학 때는 인턴을 하고 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개인적으로 조금 있는데 시비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뭐 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언제는 휴학해서 뭐 어떤 거를 뭐 동아리를 활동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혹시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네, 일단 교수님의 가이드라인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 조금 말하면은, 일단, 얘기 살짝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 1학년 때 F 두 개씩 맞고, 아, 진짜. 학점이 평균이 2점 초반대? 1점 후반도 맞아보고 2점 중반도 맞아서 합치면 2점 네, 3 몇이었는데, 아까 근데 공부 잘한다고 했던 거는 일단은 취소하는 걸로. 취소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 말이 딱 양심에 찔려가지고 고백합니다. 네. 네네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학기에, 네네. 제가 이제 1학년 때 좀 정력학이나 이런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냥 좀 닥치는 대로 외워서 그 복학한 딱 2학년 1학기에 4점을 넘겼거든요. 거의. 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후회했던 게 1학년 때부터 기초를 좀 탄탄히 했으면 훨씬 더 쉽게 음,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좀 많이 남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가이드라인은 뭐 주위에서 막 그렇고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 놀아야지 군대 갔다 왔으면 잘해야 되지 뭐 완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1학년 때 수학이면 수학, 네, 뭐
역학 관련된 뭐 정력학이면 정력학 기초를 탄탄히 해야지 2, 3학년이 점점 편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시청했다면 꼭 그, 네. 1학년, 이제 늦었으니까 2학년, 2학년부터라도 진짜 다시 탄탄하게 해서 2, 3학년 편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학점에 그런,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네네, 기초 어떤 역량, 기초 과목에 대한 네네, 중요성, 이런 것들 1학년 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 이유는 1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에 대한 학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1학년 때 배웠던 과목 자체들이 다 2, 3학년 때 배우는 전공 과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2, 3학년 때 네, 공부를 맞습니다. 좀 더 편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 있었던 과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음, 2학년 때는요? 네, 그래서 2학년이나 3학년 때 역학을 공부하면서 좀 부족함이 분명히 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니스터디의 갖춤표 강의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네. 그거 아니, 말고. 근데, 제가 이걸 좀 들으면서, 제가 역학을 거의 외운 암기식으로 공부를 했었다가,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유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졸업하고 나서도 역학에 대한 흥미가 갑자기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연구실을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잠깐을 잠깐, 했었거든요. 눈물 나는데? 아, 네. 잠깐만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요지는 역학이나 한 거에서 흥미를 찾거나 이런 공부를 잘하면은 본인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듣고 계시면은 굳이 강의를 들으면 물론 좋겠지만 안 들어도 본인의 학과 그 공부에 좀 성실히 하셔서 그 본인의 역량 높이고 생각하는 폭, 네, 그런 걸 좀 넓히면은 4학년 진로나 3학년 진로 선택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있는 게, 왜 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암기식으로 왜 공부했다가, 왜 들었을 때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대체,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후기를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수강생들이, 이게 중복이 있지만 대충 합사 대부분 한 2만 명쯤 돼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네네. 한 2만 번의 강의가 지금 팔리고 있는데, 매번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옛날에는 공부를 안 했었다. 옛날에는 암기식으로 공부했었다. 근데 강의를 듣고 나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 대학교에서는 강의가 잘 안 되나요? 어, 잘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또 올라가면 제가 과탐을 선택할 때 지구과학 원투를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 수능을 물리를 선택을 안 한다 네네. 그랬죠. 네. 그래서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물리, 막 수학 이런 걸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안 했던 걸 다시 해야 되니까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이제 이제 또 학과 일정에 시험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유도하고 이해하는 그 시간에 쓰는 시간보다 이제 암기해서 시험을 봐야겠다는 그런 좀 네, 조급함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어쨌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네요.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역량이 그죠, 그죠. 고등학교 네네, 과정 때부터 부족하고 네네, 아쉽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쫙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공기업에 딱 들어가셨는데 막 연구실 또 갑자기 하고 싶다는 고민도 드셨잖아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사실은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향을 있어야 약간 연구실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공기업 합격하셨으니까 워낙 좋은 길이 딱 있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대학원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좀 취업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제 친구를 일례로 들으면 제 친구는 이제 전자 쪽인데 지금 대학원 준비를 해서 대학원 입학 예정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약간 탐구하는 거에 대해서 재밌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분명히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데에서 흥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연구 쪽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랩실 생활을 했는데, 그냥 랩실에서 약간 밤새서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냥 좀 개의치 않아 했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지만 이 자기가 결과를, 좋아하는 일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연구실 자체가 저도 이제 학부 쪽에서 해석할 때 밤새서 막 그 해석 프로그램 돌리고 이랬는데 그런 것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뭐 본인이 원치 않았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런 이제 실패 상황이 왔을 때도 본인이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러면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어쨌든 방금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1학년 때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2, 3학년 때 전공 과목을 잘 배울 수 있다. 결국 전공 과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앞전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NCS 또는 전공 시험 자체가 각 공기업마다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 예전에는 조금 암기식 혹은 스타일이 좀 최근에 변경이 됐다. 좀 전공 심층 면접 혹은 전공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내는 추세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학생이고 기계공학 학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역학 학문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비단 취업이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와서 그런 마음을 갖고 역학 한 방에 끝내기 강좌를 한 5년 전부터 마련을 했었던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 앞으로 전공 과목이 좀 더 어려워질 까 전공 과목이 좀 더 중요해질 거다. 이거는 연구실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같은 어떤 전공 시험에서도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조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NCS 점수는 좀 거의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합격선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갈리는 게 전공이고, 이러한 전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 역학에 대한 기본적이고, 이제 이 역학이 왜 쓰는지에 대한 이해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수월하고 음. 고득점이 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하신 거에 100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길래 그러지? 뭐 유출은 안 되겠지만 대략적인 유형이 어떤 거예요? 뭐 간단하게 뭐 엔트로피 증가량이 얼마냐 이렇게 숫자를 적는 식의 문제예요? 아니면 어떤 개념적인 문제예요? 개념도 있고 그 엔트로피 증가량 구하는 문제도 있고요.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막 기계 설계 쪽으로 가면 뭐 전위기열 썼을 때 뭐 이점 뭐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아닌 점을 고르는 시험인데 근데 어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그 유체 쪽에서도 약간 네 유체 쪽에서도 좀 어려움 그냥 저희가 예제에서 풀어봤던 걸 좀 내는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네 저도 본 시험이 워낙 많으니까 유형 알겠습니다. 참고로 네 네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공기업 시험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거의 20번 가까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시험 보면서도 느니까 너무 떨어진다고 낙심하시지 말고 만약에 보실 분이 있다면 그치. 그쵸. 거기서 또 부족한 부분 체크하고 다음 시험에 더 잘 봐야지라는 그 마인드 세팅 하시고 그치. 임하시면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다른 지원자보다 네,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너무 맨날 마지막이라고 하고 계속 얘기해서 좀 미안해요. 근데 너무 대화가 아닙니다. 재밌고, 왜 네네. CB님께서 초반에 이렇게 윗사람들과 잘 지냈는지를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주 대화를 되게 잘 하시네요. 이렇게 아마 어딜 가시더라도 어느 사회에서도, 어느 조직에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CB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를 제가 어쨌든 좀 주제 넘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으로 좀 가공을 좀 하자면
네, 저도 동의하는 바고 CB님도 동의하는 바일 텐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든 그게 이제 공무원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취업이 됐든 대학원이 됐든 창업이 됐든 사실 여러분들이 기계과의 전공을 살려서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진로 그 기계공학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탄탄하게 다지는 게 중요하고 이게 비단 학점이 몇 점이냐 아니면은 뭐 너가 뭐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기계자 자격증을 갖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면접을 준비하거나 너무나 양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 기본 역학 실력을 딱 다져놔야 어떠한 시험 유형이 와도 정확하게 어떤 공학자로서의 대답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면접뿐만 아니라 대학원이라든가 취업 모든 부분에 다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1학년 때부터 기본적인 지식을 잘 다지고 2, 3학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학 공부를 탄탄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당장 공기업을 갈지 취업을 할지 대학원을 갈지 우리 지금 아무도 진로에 대한 결정을 못했잖아요. 앞전에 WW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도 마찬가지였던 건데 나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대학원도 고민하고 있는데 대학원을 고민하게 됐을 때 어떤 연구 분야를 선택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다양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뭐 20대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가장 확실한 솔루션은 뭐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어떤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그런 4대 역학 공부, 기획과에서 관련돼 있는 수학 공부, 과학 공부를 정말 철저하게 해두시면 그게 어느 선택이 됐든 간에 다 장점이 되고 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이 멘토링에서 생각이 좀 듭니다. 맞나요, 시비님? 아, 네, 맞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신 시비님과 또 좋은 질문 해주신 WW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또 길게 잡으면 안 되니까 언제든지 또 멘토링 참여해 주실 수 있을 때 참여해 주셔서 또 좋은 말씀, 다양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사회생활도 해봤잖아요.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에서도 일을 네, 해봤고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또 약간 자기의 스테이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막일 때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2막일 때는 또 대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뭐 연애도 하면서 뭐 자기의 진로도 고민하면서 이제 취업을 이제 하신 것이죠. 3막이 되면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앞서실 겁니다. 여태까지 고민하지 않으셨던 전셋값 폭등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실 거고 비트코인을 들어가야 되냐 마냐 이런 고민도 하실 거고 주식을 해야 되냐 적금을 들어야 되지 파생 연계 상품은 뭘 들어야 될까 아니면은 어떠한 여자친구를 사귀고 어떠한 분과 결혼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떠한 가정을 꿈꿔야 될까 이런 어떤 산막이 기다려질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지나게 되면은 또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신다면 아기가 생기실 거고 뭐 결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사막이 펼쳐질 텐데 그런 1막, 2막, 3막, 4막이 저도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 막들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느끼는 생각들이 뭐냐면 각 무대마다 이 굵직굵직한 기억들이 있어요. 저도 1막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 했던 기억 아니면은 뭐 처음으로 뭐 평균 점수가 뭐 97점을 받아봤던 그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짜릿했던 기억 그렇지만 또 대학교를 원하는 데를 못 가고 실패했던 그런 쓰라린 아픔 그다음에 20대 때 또 2막에 들어왔을 때 뭐 군대에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워낙 뛰어난 친구들 많이 보면서 어떤 참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들, 그다음에 또 편입 준비하면서 도전했던 그런 열정, 따뜻했던 기억들, 그리고 실제로 붙었을 때 그 흘렸던 따뜻한 눈물들, 취업을 결정을 해서 막상 들어갔더니 거기서 느꼈던 조그마한 아쉬움, 어떤 외로움 이런 것도 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박사를 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대학원을 회귀했을 때 그 정말 그 박사 과정 하나 바라보기 위해서 논문을 5개를 쓰면서 그 밤낮 새우면서 연구실에서 참 그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 맨날 낙부락부 옆에다 넣어놓고 정말 자고 그랬거든요. 맨날 연구실에서 자고 정말 그러면서 공부했던 기억들 그 다음에 이제 딱 3막에 들어와서 저도 이제 아직까지 뭐 이제 30살이 됐는데 나 돼서 이제 박사과정을 미국 나왔지만 미국에 나와서 새롭게 연구실을 적응하는 과정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운이 좋게 또 이제 애플에 딱 들어와가지고
야, 그 참 애플파크 그 새롭게 지어진 건물을 딱 들어갈 때 그 외계인들이 일하러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니 이런 어떤 첫 출근에 대한 짜릿함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굵직굵직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제가 좀 사적인 얘기에서 빼먹었지만 뭐 와이프한테 뭐 프로포즈 했던 그런 기억들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와이프랑 이렇게 같이 결혼하면서 살던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뭐 20대 때도 뭐 수많은 어떤 연애에서의 성공과 실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소하게 기억이 좀 남는데 앞으로 시비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이런 인생의 무대라는 게 있을 거예요. 10대 때의 기억들, 20대 때의 기억들, 30대 때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스토리는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는 참 이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0대 때는 너 무조건 좋은 무대를 서야 돼. 너 무조건 더 화려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무대,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최고의 무대에 가기 위해서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아직 너무 어렵고 1막 때는 어떤 것이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윗사람들이 해주는 얘기 잘 듣고 일단 막 불이 나게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좋은 무대에 섰던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안 좋은 무대에 섰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아픔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다양해지고 조금 더 내용들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앞으로 지금 이제 인생 3막에 곧 들어가게 되실 시비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이고 아니면 지금 2막에서 열심히 우여곡절하면서 박항하는 여러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 인생을 제가 다 살아본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1막, 2막, 3막, 4막, 5막 이런 식으로 악장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어떤 나의 인생 스토리, 인생 어떤 콘서트를 내가 만드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설에는. 그러면은 분명히 기가 있고 승이 있고 뭔가 사람이 고난과 시련이 있고 이거를 이겨냈을 때의 어떤 그 희열이 있는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어떤 이런 아픔과 슬픔, 기쁨과 행복이 공존할 때 그 스토리를 바라보는 독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슬픔을 공감하게 되고 이러한 영향력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1막 때부터 혹은 2막 때까지 나는 무조건 기쁜 무대를 만들 거야. 나는 무조건 화려한 무대를 만들 거야. 난 무조건 좋은 무대를 만들 거야. 이런 어떤 압박감 속에서 너무 우리를 혹사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 뭐 쇼미더머니 이런 거 좋아하시죠? 저는 쇼미더머니라기보다는 음악 관련된 거를 되게 좋아하고 원래도 음악을 좀 했었고 옛날에 이제 피아노를 되게 오래 쳤었고 뭐 했다라기보다는 음악을 원래 관심이 많았는데 음악을 관심이 있다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계속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랩하면은 이거 랩이 재밌지가 않아요. 가끔 리듬도 흔들어줘야 되고 라임도 바꿔줘야 되고 전달력도 바꿔주고 제스처도 바꿔주고 어떨 때는 잔잔하게 갔다가 어떨 때는 빠르게 알레그로로 갔다가 또 어떨 때 안단테로 또 간단하게 갔다가 이래야지 사실 감정의 기복이 있어지면서 음악의 어떤 스토리 그다음에 어떤 그 성공과 실패 이런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여러분들의 임학이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너무 힘들죠. 너무 아프고 근데 그런 아프고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나중에 산막에 딱 갔을 때는 그것이 또 전환돼서 엄청나게 또 화려한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기승전이 좀 길었다고 하더라도 4막, 5막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봤을 때는 지금 아프고 힘든 것들이 그 나의 스토리를 좀 더 풍부하게 해주고 좀 더 감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냥 그 무대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씀 되게 싫어하죠. 요즘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거 왜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감정적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아파야 되는데 이런 어떤 솔직한 여러분들 밀리니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아파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여러분들은 수많은 결정 속에서 방황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나의 무대를 열심히 꾸미세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둡고 조금 초라해 보이고 조금 슬픈 나의 무대가 나중에 다른 3막, 4막을 조금 더 상대적으로 화려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을 길게 보고 너무 힘들어도 우리 방황하지 말고 힘차게 열심히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B님은 어쨌든 마지막 어떤 2막이라고 가정했을 때 너무너무 지금 활용점정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20군데 다 지금 뭐 오늘 붙으셨겠지만 붙으셔서 다른 사람들은 와 좋겠다 이러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수십 군데를 지원하셨고 성공과 실패를 다 몸소로 지금 다 겪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붙었다라는 사실만 아니까 와 이게 정말 화려해 보인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 저도 마찬가지로 버클리에 합격을 했으니까 저 사람 버클리 박사과정이다 와 이러겠지만 사실은 제가 지원했던 대학원은 19군데고 사실 붙은 데보다는 떨어진 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본인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그런 어떤 힘든 것들 잘 이겨내시면서 열심히 조금 인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 비단 CB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고 아마 이런 얘기들이 CB님에게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CB님과 그다음에 애초에 처음에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WW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